네, 여러분 이제 소방기본법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의용소방대 그리고 소방산업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보조하는 규칙인 보칙 그리고 벌칙, 이런 내용들 가지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의용소방대도 얘기를 드리면요, 과거에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요 법이 생기면서 글로 넘어갔다, 그런 정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정도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산업 육성 진흥 지원 등인데, 요 개념도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물론 소방공무원들 훈련 교육 잘 시켜서 현장 가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저변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방과 관련되는 각종 기계, 기구, 이런 거를 잘 만든다, 잘 만들고 또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그런 소방용 기기 기구를 판매를 해서 이득을 올리고 그 업체가 발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소방산업의 육성인 거예요. 그리고 진흥, 그리고 잘 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런 것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잘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책임을 누구한테 주어놨습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국가의 책무하면서 나왔잖아요. 첫 번째, 국가의 책무 이랬죠? 국가의 책무다. 뭐가 국가의 책무입니까? 소방산업의 육성 진흥, 뭐 이런 게 바로 국가의 책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방산업의 육성 그리고 진흥하는 게 국가의 책무다. 왜? 소방은 결국 어떤 거죠? 화재 예방 진압 경계 인명 구조 구급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비가 필요해요. 그 장비를 어떤 잘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잘 만드는 거, 그거 바로 소방산업인데, 그 육성하고 진흥하는 건 국가가 앞장을 서서 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여기 있었고요. 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요거와 관련해서 지원책이 있다. 지원하면서 뭐부터 나왔냐면요, 어떤 자금 지원서부터 나왔어요. 첫 번째, 국가의 자금 지원. 왜 자금 지원이 중요하죠? 소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방용 기계 기구를 연구하고 개발해낸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금전, 자금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돈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누가?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이라는 게 뭐죠? 출연은 쉽게 얘기하면 출자한다고 보세요. 출연하거나 또는 여기 보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게 바로 국가의 자금 지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가서 봅니다.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얘기했죠. 국가의 또 재정적 지원 그려놓고요. 뭐 여기서는 어땠죠? 어떤 그런 장비 개발들과 관련되는 어떤 산업과 관련되는요, 어떤 여기는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재정적 지원하는데 뭘 하려고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 자세히 보시면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산업과 관련해서 뭔가 소방산업 전시회를 한다. 전시회. 사실 전시회를 통해서 외국에다 대놓고 또 그리고 수요처에 대놓고 우리가 만든 소방 장비가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또 구매자를 초청해서 어떤 우리의 소방 장비를 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와 관련해서 소방산업 전시회거든요. 전시회와 관련해서 뭐라 했죠? 운영에 따른 경비, 경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경비에 대해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죠? 국외 홍보비. 이거를 보면은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소방산업을 어떤 해외 진출하는 수출 산업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 했죠? 외국에
외국의 구매자 초청 경비, 구매자 초청 경비. 쉽게 얘기하면요, 바이어 초청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나라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굉장히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 소방산업은 뭐 사실 보면요, 민간에서도 거기 소방산업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 구매자 바이어 초청 경비를 어떤 국가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국외 홍보비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전시하는데 운영 경비 일부까지 지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소방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춘다라고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또 연구 개발 수행 기관과 관련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기관을 8가지로 나열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거를 다 일일이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국공립연구기관, 그리고 이것 외 여러 가지 어떤 연구개발 사업하는 수행 어떤 기관이 있다. 그 중에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도 있다. 한 요 정도 선까지만 여러분이 체크를 해봅니다. 뭐 이 많은 거 일일이 다 하다가 보면요,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따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뭐 이런 정도 부분은 뭐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소방기술 및 산업의 국제화 사업이라고 해서 4번째 얘기를 드렸잖아요. 국제화 사업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소방을 떠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중에서 국제적인 경쟁력 갖춘 산업이 뭐가 있죠? 아마 어떤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또 어떤 뭐 이렇게 스마트폰, 그러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그 자동차 산업, 또 포스코의 철강 산업, 그리고 조선업 정도일 겁니다. 뭐 그런 거는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국제화하는 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듯이 소방 장비도 일종의 산업도 국제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누가 앞장섭니까? 여기는 국가가 앞장서요. 그런데 이 국가에서 어떤 누가 요거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까?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소방이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이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어떤 일정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왜 일정한 사업을 추진해죠? 소방산업을 국제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 분야를 담당하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일정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 사업이 1번서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였죠?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가 있었죠? 조사하고 연구한다. 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국제적인 전시회, 그리고 학술회 개최, 국외시장 개척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기술과 산업을 국제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마무리를 지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산업이 뭐 이렇게 뭐 지금 뭐냐면요,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뭐 철강 이런 따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방 산업을 일정한 국제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 국민안전처 장관이 나서서요, 어떤 그 조사 연구도 하고, 그리고 전시회 학술회도 개최하고요, 또 국외시장까지 개척해 나가겠다. 뭐 나름대로 큰 포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서 요거와 관련되는 문제는요, 뭐 3문제밖에 없거든요.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국가에서 소방산업과 관련해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왜 재정적 지원을 합니까? 재정적 지원을 해서 그래서 어떤 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잘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소방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아울러서 이거를 산업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1번에는 잘 보시면요, 1번에 그 2번을 봅니다. 이런 거는 좀 세밀하기 때문에 뭐 요 분야만 떼서 한번 뭐 기계적으로도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봅니다. 뭐라고 나왔죠? 소방산업 전시회 운영에 따른 경비의 전부, 전시회 운영과 관련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비의
일부를 대라 그랬지 전부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일부냐 절부냐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국외 홍보비, 초청 경비 이런 거는 뭐 전부 일부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부 어떤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 소방산업 전시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일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 전부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 내용이 틀렸다. 또 소방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은 전부 또는 일부였다.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 하는 것도 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 지문 정도선에서 여러분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여기 보시면요. 2번 보시면요. 소방기술하고 소방산업의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누구냐? 앞서도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소방은 어느 부서가 중앙행정기관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안전처. 그러다 보니까 답이 국민안전처 장관. 그래서 2번의 답이 3번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도 보시면요. 소방산업 육성진흥 이거 지원 등과 관련해서요. 국민안전처 장관의 책무와 관련되는 거다. 그래서 국제협력을 위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전시회 학술회 개최하고 국외시장 개척하는 거 그거 앞서 한 번씩 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1번을 보세요. 국가의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련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 이거는 뒤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저하고 하시겠지만요.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임무 중에 하나를 딱 떼온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서 떼었겠습니까? 우리가 소방관계 법규를 보면서 뭐 이 소방안전협회 업무도 뒤에 가서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번의 1번은 소방안전협회 업무이지 소방산업 국제화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의 답이 1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장에 보시면요. 한국소방안전협회 그리고 보칙, 벌칙 이런 분야예요. 또 보칙은 잠깐 한번 얘기를 들면요. 보조하는 규칙을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벌칙은 뭐죠? 우리가 소방기본법을 쭉 공부해 나가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각종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벌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뭐 제1절에 나와 있는 거 봅니다. 제1절에 뭐가 나왔냐면요. 제1절에 보시면요. 한국소방안전협회라고 나온 거 봅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안전협회 그려놓고요. 그려놓고 여기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뻔해요. 그리고 내용도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 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여기 협회 설립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키워드만 보면요. 어떤 안전관리 기술 향상, 안전관리 기술, 관리 기술을 향상하고 그리고 이거 외에는 주로 뭐냐면요. 각종 교육하고 홍보 이런 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하기 위해서 설립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민법 중에서 어떤 여기 협회 규정 중에서 협회에 대해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정의한다라고 했잖아요. 사단법인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의한다. 왜 사단법입니까? 법인에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잖아요. 재단법인은 재산을 쌓아놓는 어떤 재산의 집단. 그런데 여기는 사람의 집단이니까 사단법인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협회 업무가 있었어요. 업무. 그런데 협회 업무가 소방안전협회 이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하시는데 5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5가지 사실 우리가 달달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먼저 두 문자, 말을 만들어서 두 문자를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떤 시험, 어떤 여기 문제 나왔을 때 그 두 문자를 한번 연결해서 옳고 그름을 찾아보는 것도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요령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앞자만 따서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교관정대위,
여기 봅니다. 요쯤에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 업무와 관련해서는요. 업무와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봅니다. 소방안전협회 업무에서는요. 교관 정대위다. 어느 교관? 소방안전협회 교관이 정시성을 가진 대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교가 뭐였죠? 그 1번을 봅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교육 및 연구조사. 교육 그리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맞춰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이 나오죠. 관을 간으로 정리하세요. 그래서 간행물의 발간. 그리고 정 나오죠. 정은 그 다음에 보면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대가 나오는데 대는 뭐였죠? 대국민 홍보활동. 그리고 위가 나왔는데 위는 뭐였습니까? 어떤 위탁 업무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일일이 이거를 옳고 그름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외울 게 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거기 쭉 몇 가지로 나눠놨어요. 거기 보면요. 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 그 자격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 자격에는 특징이 뭡니까? 꼭 뒤에 어떤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소방안전협회에 회원 자격이 있다. 회원 자격이 있는데 항상 회원 자격에는 뒤에 쭉 나가다가 회원이 되려는 사람 요런 단서가 말이 붙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을 볼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소방과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등록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요. 회원이 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법은 뭐였습니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소방과 관련되는 법 4가지 중에서 소방기본법을 제외한 그런 법과 관련돼서 그랬다.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또 3가지 법을 얘기하면서요. 소방안전관리자. 이거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죠. 또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서 나오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and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요, 이랬잖아요.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법에 의해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되려고 하는 사람, 또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소방기술자,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어떤 여기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게 바로 양가의 3번인 거 아닙니까? 기타 그래놓고 이랬잖아요. 또 여기도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소방과 관련돼서 석박사 학위 취득한 사람, 또 관련 학과 졸업한 사람, 또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 또 국가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 이런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원이 될 수가 있다. 아무나 회원이 될 수가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4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4번에 정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정관은 뭐죠?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이에요.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이거를 정하는 근본이 되는 규칙을 우리가 정관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재활상이 뭐였죠? 그 사단법인의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회원 자격 특실 이런 내용들이 협회 정관에 포함이 된다더라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런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여기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거기
정관의 변경이 나왔는데요.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라겠다. 근데 여기 잘 봅니다. 제가 오타가 있는 거 미처 못 봤거든요. 소방방재청장은 전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 장관의 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라겠어요. 인가라는 거 잘 보세요. 인가는 허가하고도 다르고 신고하고도 다른 말인 거 아닙니까? 인가는 뭐죠? 인가라는 건요, 뭔가 지금 어떤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어떤 보충행위를 해줘서 완전한 법률행위로 탈바꿈시키는 게 인가다. 만약 정관을 변경했는데 그 자체는 불완전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완전한 법률행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권한이 있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보충행위인 인가를 해줘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이거 방재청장 아니고 국민안전처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또 협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소방안전협회는 나름대로 어떤 운영하는데 그 자금이나 이런 게 비교적 원활하게 도는 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회비하고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뭐 각종 교육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 수입이라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비와 사업 수입으로 협회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보칙 들어갑니다. 보칙은 뭐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보조하는 규칙이 보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칙 나옵니다. 보칙 나오는데요. 여기 뭐 첫 번째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국민안전처 장관의 협회에 대한 감독,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감독과 관련된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과 관련돼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보니까 거기 협회 업무를 감독을 한다. 그래서 뭐 중요한 의결사항, 어떤 회원 가입 탈퇴, 그리고 또 얘기를 드리지만요, 소방방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예산과 관련해서도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결국 뭐였습니까? 소방안전협회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각종 감독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 그 뒤쪽을 가서 봅니다. 권한의 위임 그래놓고 권한의 위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위임이라는 건 뭐였죠? 자신의 사무의 일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위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의 일부를 맡기는 거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뭐 전부까지 다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를 맡기는 거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맡길 수가 있었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소방 관련되는 업무만을 봤을 때는 국민안전처의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하부 구조에다가 자신이 하는 업무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맡길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벌칙인데요. 근데 벌칙은 여러분 보시기에도 좀 내용이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벌칙 중에서 모든 거를 다 정리하고 외우시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정 선까지만 여러분 하시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행정형벌이라는 게 나왔죠. 행정형벌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사형도 있고 그리고 징역도 있고 금고도 있어요. 벌금 이런 게 대표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정질서벌 있죠. 행정질서벌은 이거를 우리가 과태료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전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분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 행정형벌서부터 봅니다. 행정형벌서부터 보시면요, 행정형벌 그래놓고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요, 첫 번째 5학년, 저는 이거를 5학년 3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서 지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나온 거는요, 소방기본법에 나오는 행정형벌의 종류 중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형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주로 어떤 내용이죠? 뭔가 어떤
주로 주 내용은 이거였잖아요. 5학년 3반의 주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기를 보시면요. 출동한, 이렇게 볼게요. 출동한 소방대원의 현장 업무를 방해한 사람. 소방대원의 현장 업무를 방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뭐라 했죠?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그리고 인명구조 구급 소방 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방 업무의 임무가 뭐였습니까? 거기 화재 예방 경계 진압이었잖아요.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그리고 인명의 구조 구급이었잖아요. 구조 구급. 이거를 방해를 했을 때, 그랬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구체적인 건 밑에 나온 거 아닙니까? 위력을 사용해서 뭔가 물리력 힘을 사용해서 출동한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방해했다. 또 어떤 여기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 소방대가. 그러면 화재 진압 못하고 인명 구조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어떤 거기 협박을 해서 소방 활동을 못하게 했다. 또 장비를 파손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를 못하게 했다. 그게 바로 또 똑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도 봅니다. 2번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는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다. 소방 자동차를 이용을 해서 현장 가서 화재 진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인명 구조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어떤 소방 종사 명령 뭐 이거와 관련해서 방해를 했다. 이거는 소방 활동 종사 명령 요거와 관련되는 그런 방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 시설을 사용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를 했다. 근데 이제 결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요. 소방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뒤에 가도 뭐 방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하고 조금 성격은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양가로 2번은 요 앞선 5년 3천만 원보다 조금 약한 얘기면서 여기는 그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여기 한번 써보고 25조 1항이 어떤 것인가 그것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제25조 1항 여기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25조 1항과 관련해서 요거에 따른 처분을 방해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5조 1항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법조문은 조금 길지만은요. 이거는 사람 구출하는 거, 또 그리고 방화상 필요할 때, 방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뭐 여기 강제 처분하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어떤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강제 처분하는 거예요. 대상물에 대해서 강제 처분하는 거. 그리고 또 아울러서 어떤 토지의 제한 또는 뭐 강제 처분, 토지의 제한 또는 강제 처분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두 가지예요.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왔습니까? 25조 어떤 2항 3항이다. 1항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고요. 2항 3항은 뭐 제가 줄여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가 될 수 있냐면요. 긴급할 때 토지 및 주차 정차된 승용차나 물건을 어떤 긴급할 때, 긴급시 어떤 주정차되어 있는 승용차나 물건을 제거시킨다. 승용차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 다른 데로 옮겨 놓는다. 이거는 아무래도 양가로 입원해 있던 것보다 조금 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두 번째를 봅니다. 앞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비밀 엄수를 해야 되는데 비밀을 외부에 누출했을 때 그때는 공통적이다. 소방 관련되는 법에서 전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비밀 누설. 그래서 항상 입에 달고 사세요. 비밀 300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서는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볼게요. 4번에 보시면요. 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화재 예방 조치 중에서 다른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방해했다. 화재 예방 조치. 화재 예방 조치. 예방 조치와 관련되는 명령 여기에 따르지 않았다. 명령을 불이행을 하거나 이거를 방해를 했다. 화재 예방 조치가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불장난하는 거 불장난 못하게 지시를 했다. 불타고 남은 재처리를 명했다. 또 위험물 방치를 한 거 처리하라고 명했다. 그거를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더라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만 한번 봅니다. 5번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거기 1번 볼게요.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방해한 사람이 그렇다. 그리고 가장 요 중에서 중요한 거는 3번 정도라고 보세요. 3번에 뭡니까?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를 안 했다. 관계인의 소방활동 의무를 이행 안 했다. 이거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봅니다. 내가 어떤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에요. 관계인은 누구였습니까?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였죠. 그런데 그 소방 대상물에서 내가 관계인으로 있는 그 소방 대상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소방대가 현장에 나타날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스스로 화재를 진압해야 되고 인명 구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처럼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더라 이렇게 여러분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을 보시면요. 양벌 규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양벌 규정 한번 이쯤에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양벌 규정과 관련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양벌 규정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양가로 6번에 양벌 규정이다 라고 나왔고요. 요거 예시를 한번 이렇게 들어봅니다. 어떻게 볼게요. 여기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 회사가 있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있다. 직원이 여기 B라는 직원이 있다. 그런데 요 B라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사항들 위반 사안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행정 형벌을 받게 됐을 때 그랬을 때 B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처벌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처벌해. 이거를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떤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 소속된 자가 그랬다. 그러면 그 법인도 처벌을 한다. 그렇지만 어떠냐면요.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이하의 벌금 그랬죠. 그렇지만 여기 그 회사의 법인이거나 대표자 이런 사람은요. 그 중에서 벌금형만 적용시킨다.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안 했을 때는 양벌 규정 적용 안 한다는 그런 예외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양벌 규정과 관련되는 얘기다 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행정질서벌은 전과는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행정질서벌을 위반했을 때는요. 과태료 처분이 있는데 과태료는 전과는 아니다. 과태료 납부만 하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일부 보시고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한 건이니까 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정확하게 정리를 저하고 하시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과태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요. 또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 그런데 먼저 한번 볼게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징수권자와 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가 각각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봅니다. 두 가지 부과징수권자 그래 놓고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부과징수권자가 누구냐면요.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서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도지사 그리고 본부장, 서장은 제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시도지사는 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본부장 그리고 서장이 한다. 그래서 여기가 차이가 있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한 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거기 자세히 나왔지만요. 어떤 화재로 오인을 할 우려가 있을 때, 화재로 오인의 우려가 있을 때요. 우려가 있을 때 그때 거기 미리 어떤 신고를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주로 연막 소독 같은 거 할 때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이 규정을 위반을 했을 때 그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 뭐 일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일부 조금 쉬운 것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니은번을 봅니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니은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라고 했잖아요. 특수가연물 저장 그리고 취급 기준을 위반을 했다. 제가 여러분 기억나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요? 가연물은 불에 잘 타는 물건이다. 그 중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다. 특수 가연물이 거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거기 뭐 넝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면화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그거는 어떤 여기 저장 취급 기준이 있어가지고 품명별로 같이 쌓고 높이는 10m 이하로 쌓고 바닥의 거리는 1m 이상을 띄어놔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기준을 위반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을번을 봅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했는데 이거를 위반해서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이거는 여기 소방활동구역과 관련된다. 소방활동구역은 누가 설정을 했죠? 소방대장. 그래 놓고 거기 출입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는 출입을 못하게 했는데 그런 자가 드나들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한 요 정도까지만 보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요. 법에서 정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냐면요. 규칙에서는 이거를 세 번 했어요. 그래서 1회 위반했을 때는 얼마, 2회 위반했을 때는 얼마 하면서 131페이지, 132페이지까지 거기 표현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까지 다 외우시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부만을 좀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뭐 일반 기준도 있고 개별 기준도 있었죠. 그러면서 일반 기준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가번에 보세요. 거기 부가권자한테 일정한 재량권을 줬다. 그래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기 사유가 있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니다. 그리고 개별 기준이 나왔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위반할 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일부만을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중에 라번 한번 보십니다. 라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안을 허위로 알렸다. 지금 허위 신고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였습니까? 100, 150, 1차, 100, 2차, 150, 그리고 200, 200이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1차서부터 4차까지 그 금액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 어땠죠? 전부 100만 원이다. 그게 어땠을 때였습니까? 소방활동구역을 위반해서 출입했다. 소방활동구역.
소방활동구역에 관련되는 규정을 위반하고 출입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소방활동구역은 소방대장이 설정한다. 그리고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출입을 못한다. 허가도 안 받고 출입했을 때는요. 1차, 2차 횟수와 관계없이 전부 100만 원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뒤에 문제에서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문제 들어가셔 가지고 봅니다. 문제 들어가셔서 먼저 1번 소방안전협회 관련되는 건 1번서부터 4번까지인데요. 1번 문제 봅니다. 소방안전협회와 관련해서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1번 봅니다. 소방안전협회가 여러분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사람의 집합이지 재산의 집합, 출연한 집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죠? 또 뭐 2번을 보시면요. 거기 조사, 연구, 기술 지원 업무. 기술 지원 업무는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할 그런 업무였잖아요. 그렇지만 4번 봅니다. 정관 변경하고자 할 때 어땠죠? 국민안전처 장관의 인가를 받으라 그랬던 거. 3번은 맞는 얘기였잖아요. 또 4번 왜 틀렸습니까? 소방안전협회는 그 굉장히 재정 상태가 건실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회비와 사업 수입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 지원 이거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만 맞았다. 또 2번을 봅니다. 소방안전협회 업무가 주로 뭐였습니까? 교육, 훈련,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정대위 어떤 소방안전협회 교관이 정대위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 아닌 거 소방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요. 요거는 어떤 공적 기관, 어떤 행정기관이 아닌 소방안전협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번 볼게요. 3번 문제를 들어가시면요. 소방안전협회 회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뭐 석박사 관련하면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죠? 소방안전협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요, 항상 일정한 요건뿐만 아니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요게 플러스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4번 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요 말이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3번에 4번이 틀렸고, 소방안전협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번에 4번 답이다. 4번도 정관 변경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민안전처 장관의 허가도 아닌, 신고도 아닌 인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벌써 두 번째 문제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서부터는 여기 행정벌과 관련되는 것도 행정질서벌과 관련되는 거, 뭐 그게 바로 쭉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많았지만요. 제 생각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정리하셔도 훌륭하다고 봐요. 그래서 5번 봅니다. 5번 보시면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장 강력한 처벌인 거 아닙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은 자. 그런데 다 맞고, 왜 그랬죠? 어떤 강력하게 방해했으면은, 전부 소방활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해했으면은 그거는 5학년 3반이다. 그렇지만 3번은 아닌 거 아닙니까? 3번은 어땠죠? 25조 1항과 관련한 거다. 강제처분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 봅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25번에 이거는요. 조금 얘기를 드려봅니다. 25번에 2번이 틀렸는데 2번은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25조 1항도 있었고 25조 2항 3항 위반도 있었잖아요.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25조 1항을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렇지만 25조 2항 3항을 위반을 했을 때는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1항을 위반했을 때는 이거는 어땠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여기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랬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지문상에는요. 1항, 2항, 3항을 명확하게 구별은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5학년 3반은 아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6번 문제 갈게요. 뭐라 했습니까?
화재 현장 출동할 때 고의로 방해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방해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방해한 거는 항상 5학년 3반이었잖아요. 지금 화재 현장에 불 끄러 간다. 또 인명구조하러 가는데 그런데 그 차를 방해를 해서 어떤 못 지나게 했다. 그때는 5학년 3반이다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7번 벌칙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번 봅니다. 1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 구출, 소화 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이거 아까 뭐라고 했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거는 아니었고 2번 봅니다. 예방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재 예방조치와 관련되는 명령. 예방조치가 뭐였습니까? 어떤 불장난하지 말라고 예방조치, 재를 처리하라는 거, 위험을 방치하지 말라는 거.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잖아요. 또 세 번째 뭐였죠? 토지의 강제 처분. 이거는 주정차 그런 얘기는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3번의 경우는 어땠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지만 4번을 봅니다. 사람을 구출하고 불을 끈다. 핵심적인 얘기잖아요. 이걸 방해했으면 가장 강력한 처벌인 5학년 3반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또 8번 볼게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 3번 볼게요. 8번에 3번을 봅니다. 예방조치 명령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그리고 9번을 넘어가서요. 법인의 대표자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 양벌 규정을 적용된다. 그거와 관련되는데 근데 여기는 9번을 이렇게 볼게요. 양벌 규정은요. 이거는 어떤 과태료일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벌금이라든지 징역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때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9번에 1번서부터 3번까지 나왔는데 한번 2번도 있고 3번도 봅니다. 9번에 1번은 처분이 어떻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 적용되거든요.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어떻냐면요. 비밀 나왔으니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은 어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수도 개폐 장치 못 쓰게 하거나 방해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국 뭐냐면요. 9번의 1번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징역 벌금. 양벌 규정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2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번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이 적용돼요. 그렇지만 4번은 어땠습니까? 4번에 뭐라고 나왔죠? 여기는 소방활동구역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에서는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10번도 봅니다. 10번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어디냐고 물어봤죠? 10번 어떤 벌칙이 뒤따르냐. 먼저 그것서부터 정리돼야지 문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번 봅니다. 10번에 1번을 볼게요. 1번을 봅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 규정 적용되죠. 2번 봅니다. 소방 용수시설 사용을 방해했다. 중요하니까 5학년 3반. 그리고 어떤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소방활동 종사를 방해했다. 사람 구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5년 이하의 3천만 원 벌금. 그리고 4번 봅니다. 4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잖아요. 과태료는 양벌 규정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답이 10번에 4번이었다. 조금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11번을 봅니다. 11번 보시면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바로 4번에 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 효용을 저해했다. 5학년 3반 가장 강력한 처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12번 문제도 조금 여러분이 벅차시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어떤 구조구급 사항을 허위로 알렸다? 이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기계적으로지만 조금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번 문제를 가볼게요. 13번 문제는 13번 문제는 조금 중간에 일정한 말을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태료 쭉 나가다가요. 세부 기준 중에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
중간에요. 봅니다. 1회 위반 시라는 말을 한번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요. 3번 되는 게 나았잖아요. 그러면서 1회 위반했을 때, 2회, 3회, 4회 위반했을 때.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 위반했을 때 100만 원인 건 그게 바로 여기 봅니다. 4번이 그랬다. 4번에 뭐였습니까? 화재의 구조 구급사항을 허위로 알렸을 때, 그때 첫 회 위반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게 첫 회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이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150이고 세 번째 위반했을 때 그 2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위반했을 때도 고쳐주세요. 네 번째 위반했을 때 이것도 200만 원. 여기 100만 원이라고 있는 거 이거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답이 4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요거는 고쳐주세요. 오타난 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14번 보시면요. 14번 지금 앞서도 얘기 드렸죠? 어땠습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이 될 만한 그런 지역에서 연막 소독을 하게 되면은 화재로 오인해가지고 신고 들어가고 소방대가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막기, 그때 요랬을 때 미리 신고하라고 했다. 근데 신고도 안 하고 했다. 그랬을 때 어땠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면서 이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시도지사는 빠지고 본부장 서장이다. 그래서 답이 14번에 1번이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5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15번 문제 들어가면요. 소방기본법상 벌칙 적용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떠냐면요. 15번에 요거는 제가 바로 얘기 들어볼게요.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는요. 1차 위반했을 때 50, 2차 위반했을 때 100, 150, 200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요. 그렇지만 여기 2번은 어땠죠? 2번은 100서부터 시작해서 150, 200, 200으로 나간다. 물론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 외우기도 좀 곤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요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여러분 해보세요. 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일정 부분 하고 있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몰아치기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요. 소방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봤거든요. 뭐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요. 뭐 내가 미흡한 부분, 뭐 그런 부분만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실제 내가 받을 점수를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꾸 아는 거는 또 볼 필요는 없거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소방기본법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